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장 시작을 해서는 상승을 했었는데 중반까지 이른바 빅7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이 나란히 상승세를 타면서 나스닥 지수가 0.5% 넘는 오름세를 기록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엔비디아 등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세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가 전날 미국 은행 5곳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은행의 등급 전망도 하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서 무디스가 주요 중소은행의 신용 등급을 하향하고 또 피치가 은행들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S&P 글로벌은 무디스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노출도가 높은 일부 지방 대출 금융사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코메리카 뱅크, 또 키코프, 또 벨리 내셔널 뱅코프, 또 UMB 파이낸셜 코프 이렇게 이러한 은행들이에요. 코메리카, 키코프는 이날 주가가 4% 이상씩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이 불안정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대형사인 JP모건이 1등이죠. JP모건도 2%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으면서 소규모 은행에서는 이미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자산 100여 건이 아닌 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어서 중소은행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지난 1분기에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가 혼조세를 보이고 은행주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가 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다음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주 후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예정된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했어요.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S&P 500 지수, 반도체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0.51% 하락해서 34,288, S&P 500 지수는 0.28% 하락해서 4387, 나스닥 지수만 아주 조금 0.06% 상승 13,50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3% 하락해서 3,527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올라서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평가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은행들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은행주가 고전한 것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를 끌어내린 주 동력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4.33% 수준이에요. 30년물 국채 금리도 4.41%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날에 10년물 수익률은 4.34%로 2007년 11월 6일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전날보다 고점을 낮췄어요. 애널리스트들은 단기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시에 추가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주 후반 예정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 파월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름세를 보여왔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2.77%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AMD도 2.37% 하락하고 아마존도 0.32%, 메타 0.79%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0.83%, 애플은 0.79%, 마이크로소프트 0.18%, 구글 알파벳은 0.55%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엔비디아 오늘은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엔비디아가 하락한 것은 어제의 폭등에 따른 일부 조정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기대로 8% 이상 폭등했었죠.
엔비디아가 전 거래일보다 8.47% 폭등한 469.67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3%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결국 향후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는 내일 실적 발표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23일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는 물론 전 세계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중동 지역으로부터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사우디가 개당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어가죠. 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엔비디아의 칩 H100을 3천여 개 구매를 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수천 개의 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올 들어 7월 말까지 220% 급등을 했지만 글로벌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랐다는 거품론에도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급증한 매출액이 확인이 된다면 거품 논란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전기차 스타트업 빈페스트가 오늘은 또 폭등을 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빈페스트는 108.87% 폭등한 36.72달러로 올라섰습니다. 15일 나스닥 거래소 우회 상장 첫날 폭등을 했다가 이후 며칠 동안 계속 폭락을 하던 빈페스트가 오늘은 폭등세에 힘입어서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이 273%로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도 852억 달러, 제너럴 모터스, 포드 자동차 등을 다시 압도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7월 기존 주택 판매량은 407만 채로 전월 416만 채에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망치 415만 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월별 감소율도 2.2%로 시장 전망 0.2% 감소보다 더 가파랐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의 여파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모기지 금리의 상승이 주택시장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동안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일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던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현재 84.5%로 보고 있어요. 0.25% 인상할 가능성은 15.5%에 달합니다.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0.25% 이상 인상할 가능성 43%에 달았습니다. 지금 11월에 0.25%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죠. VIX.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전장보다 0.16포인트, 0.93% 하락한 16.9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